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는 해가 뜨기 전에 눈을 뜹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면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섭니다. 세수를 하고 된장국 한 그릇을 먹고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문을 열면 논두렁이 보입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밭으로 나갑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밭에서 그는 허리를 숙입니다. 풀을 뽑고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습니다. 손은 거칠고 등은 굽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없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영수 씨는 참 성실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탈이 없어. 말썽도 안 부리고. 그는 그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꾸는 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면 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립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작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아들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자식만은 도시로 보내야 해.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흙을 만지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달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댔고 용돈을 보냈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 괜찮아. 그는 짧게 답합니다. 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 너 나 잘해. 그는 더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게 편했습니다. 의심하는 건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논두렁 너머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먼 산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했고, 참을 수 있는 건 참았고, 넘길 수 있는 건 넘겼습니다. 그게 그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드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슨 일인데요? 한번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집 안은 고요합니다. 그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아들은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김영수는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글자가 빼곡합니다. 한자도 섞여 있습니다. 이게 뭔데? 보험이에요. 사망보험. 김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망보험? 네. 아버지 나이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김영수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글자가 흔들립니다. 시골은 위험한 데가 많아요. 밭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농약 쓰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준비해요. 김영수는 서류를 한 장 넘깁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보험금, 납입기간, 수익자. 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거 돈 많이 드나? 아니에요. 제가 낼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 평생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큰아들이 웃습니다. 김영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김영수는 도장을 꺼냅니다.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에 찍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이 가리키는 곳마다 도장이 찍힙니다. 이제 됐어요. 큰아들은 서류를 챙겨 넣습니다. 김영수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근데 작은 애는? 동생도 알아요. 같이 의논했어요. 그래. 네. 저희 둘이 반반씩 낼 거예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논두렁을 지나는데 박정수가 손을 흔듭니다. 영수 씨. 박정수는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합니다. 어디 가나? 밭 좀 보러. 나도 같이 가지. 둘은 나란히 걷습니다. 박정수가 말을 꺼냅니다. 자네 아들들 잘 크더라. 서울서 잘 산다며? 그런가 봐. 부럽네. 우리 애는 아직도 이것저것 돈 달라고 하는데. 김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박정수가 또 말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보험도 챙겨준다던데. 자네는? 김영수는 걸음을 멈춥니다. 아, 그거. 우리 큰애도 어제 그거 가져왔어. 그것 봐. 요즘은 다 그래. 효자네, 효자야. 박정수가 웃습니다. 김영수도 따라 웃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자네도 끝까지 읽어봤나? 아니, 글자가 작아서. 나도 그래. 안 봐도 뭔지 알잖아. 괜히 의심해서 사이 틀어질 필요 없지.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지. 자식 믿는 게 부모 할 일이야. 박정수는 다시 걷습니다. 김영수는 그 뒤를 따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이 나한테 보험을 들어준다는데 뭐가 이상한가?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박정수 말대로 요즘은 다 그런 거겠지. 그러나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무언가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형한테 들었어요. 보험 얘기. 응.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어. 건강하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김영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연기가 천천히 퍼집니다. 그래, 자식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끝났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습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풀은 무성하게 자라고 흙은 질척였습니다.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논두렁을 지나는데 박정수가 손을 흔듭니다. 영수 씨, 조심해. 왜? 요즘 뱀이 많아. 어제 우리 집 헛간에도 나왔어. 김영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뱀. 응. 독사야. 얼룩무늬 있는 길이가 이만해. 박정수가 두 팔을 벌립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마 지나면 원래 그래. 올해는 유난히 많아. 이장님이 방송도 했어. 둘은 함께 걷습니다. 풀숲을 지날 때마다 김영수는 발밑을 살핍니다. 그날 저녁 마을 방송이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장 김태수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요즘 마을에 뱀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시야가 좋지 않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뱀을 발견하시면 이 장단으로 연락 주십시오. 김영수는 마루에 앉아 방송을 듣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생각합니다. 요즘 진짜 뱀이 많긴 많은가 보다. 다음 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트럭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긴 막대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뱀 포획하러 왔습니다. 이장이 그들을 안내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영수도 구경을 나갔습니다. 요즘 뱀이 많다면서요? 네, 장마 때문인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 다니면서 잡아드릴게요. 젊은 남자들은 논두렁과 헛간, 비닐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김영수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사흘 뒤 큰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뱀 얘기 들었어요. 위험하시겠어요. 김영수는 차를 따릅니다. 큰아들은 마당을 둘러봅니다. 밤에는 혼자 안 나가시죠. 나갈 일이 없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독사한테 물리면 큰일이에요. 큰아들은 진지합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큰아들은 포획팀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 동네 사시거든요. 젊은 사람이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포획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고맙죠. 큰아들은 그들과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논두렁을 살피고 풀숲을 뒤지고 헛간을 점검했습니다.
김영수는 밭에서 일하다가 그들을 봅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손을 흔듭니다. 김영수도 손을 듭니다. 저녁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3마리 잡았어요. 그래. 네. 논두렁에 2마리, 헛간에 1마리. 큰아들은 땀을 닦습니다. 김영수는 물을 따라줍니다. 고생했네. 아니에요. 아버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죠. 큰아들은 웃습니다. 김영수도 따라 웃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논두렁 너머로 풀숲이 흔들립니다. 뱀이 정말 많긴 많구나.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그네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나?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효자니까 그렇지. 아버지 걱정돼서. 그는 이불을 덮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소리가 납니다. 바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영수는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숨을 고릅니다. 괜히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김영수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연장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목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헛간 구석을 비췄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얼룩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뱀은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영수는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큰일 났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마루에 올랐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버지.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뱀한테 물렸어. 뭐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수는 발목을 묶었습니다. 수건으로 동여맸습니다. 통증이 팔까지 올라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직은 병원 가야 해요. 빨리요. 큰아들이 김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작은 아들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요? 읍내병원. 거기까지 30분은 걸려요. 빨리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영수는 뒷좌석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만 참으세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길이었습니다. 김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반 뒤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네. 언제 물렸습니까? 1시간 반쯤 전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처치해야겠습니다. 김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주사를 맞고 링거를 달았습니다. 의사가 발목을 살폈습니다. 독사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청 투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요? 네. 독사 물린 뒤 2시간이 지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김영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습니다. 하루 이틀 입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랐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작은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밤에는 절대 혼자 안 나가세요. 그래.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이라 그럴 수도 있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영수 씨, 괜찮나? 응, 괜찮아. 독사 물렸다며? 요즘 진짜 많더라. 그래, 많아.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네. 박정수가 웃었습니다. 김영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게 위험하긴 위험해. 그래도 어쩌겠나. 평생 여기서 산 걸. 둘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김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목은 아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수는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김영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두웠습니다. 새벽 김영수는 목에서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정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 계세요? 박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박정수가 달려갔습니다. 이미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찰도 왔습니다. 사인은 독사에 의한 중독사였습니다. 목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또 뱀인가 보다. 이번엔 목을 물렸대. 밤에 창문을 열어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들들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관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아들도 절을 했습니다. 사흘 뒤 장례는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 보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보험금은 문제없이 지급되었습니다. 큰아들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빚이 정리되었습니다. 작은아들도 빚을 갚았습니다. 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래. 그러나 경찰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사고였습니다. 보험 가입 시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 이송이 늦었던 점도 이상했습니다. 수사관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김영수 씨 아드님들 계십니까? 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2달 전입니다. 아버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사고 때 병원 이송이 늦었는데요. 저희도 급하게 갔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뱀 포획팀과 접촉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헛간에서 독사를 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작은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실은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네. 박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설마 했지.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들들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죄송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형제는 마주 앉았습니다. 형, 우리 왜 그랬을까? 작은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빚만 갚으려고 했어. 그게 다였어. 나도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니라 돈만 보였어.
왜 그랬을까?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장 찍으실 때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 그냥 믿으셨어. 나도 기억나. 아버지 손이 떨리던 거.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큰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일부러 천천히 간 거 알지? 알아. 첫 번째 사고 때 살릴 수 있었어. 그냥 빨리 가기만 했으면. 작은 아들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미쳤던 거야. 진짜 미쳤던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아버지보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 아버지 마지막 말 기억나? 무슨 말? 병원에서 형한테 하신 말. 미안하다고 하셨잖아. 큰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한테 미안해 하셨어. 우리가 고생할까봐. 그만해. 우리는 뭐였어? 자식이었어. 작은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알아.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야 해. 그래야지. 그게 맞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둘은 일어섰습니다. 형, 우리 사람이 아니었어. 알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건가?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논두렁은 여전히 푸르고 밭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영수가 살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고 마당에는 풀이 자랐습니다. 박정수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영수 씨, 미안하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논두렁 너머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시골이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